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3교시가 되었습니다. 어, 25분 동안 그 충분한 양을 넣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다가 보니까 조금 설명이 빨라진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기질적인 음성장애, 기능적 음성장애가 무엇이다. 그리고 그 안에 유형이 무엇이 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교시에 이어서 이제 3교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 어, 이틀 정도가 이제 걸리네요. 이제 벌써.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여기 보시면은 음성장애 중재 전략이에요. 중재 전략이다. 그러니까 치료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간 저기 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모르게 되면은 학생들이 갑자기 음성을 오남용하거나 갑자기 안 좋은 그런 목 상태를 가지게 되면 상황으로 인해서 목소리가 안 좋아졌을 때 우리가 학생한테 조금이라도 어떤 상담을 해주거나 또는 간략하게 도움을 줘가지고 이게 확 변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멘트가 되고 또 좋은 교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음성 위생 방법에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적 음성 치료에는 뭐가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의 유형이 어떤 거가 이게 속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굉장히 교재가 잘 정리가 됐어요. 옛날보다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해스켈이 어떤 추천한 그 사람이 얘기한 거에 의한 어떤 중재 방법, 간접적 아주 중요한 거가 특히 간접 치료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뭐 해봐, 해봐, 뭐 부드럽게 해봐, 뭐 이완해, 뭐 이렇게 저기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나와 있는 간접 치료는 예전에 한번 임용고시에서도 출제되었던 문제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학생들한테 아이가 갑자기 목신 소리가 나온다든가 거친 소리가 나온다든가 또는 너무 이렇게 꽉 조인 듯한 긴장된 소리가 나온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여기 가장 훌륭한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충분한 휴식, 올바른 식습관, 적절한 운동,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수분 섭취예요. 그래서 항상 학생들 가까이 또는 교실 가까이에 음수대를 마련해서 언제든지 목이 마르면 물을 자주 마시도록 하고 그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물에서 나온 수분이 우리 몸에 부족하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학생들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또는 노는 거에 열중하게 되면은 자기가 물을 못 마셨다, 안 마셨다, 목이 마르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가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유하는 것. 특히 음성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 수분을 섭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되도록이면은 그러니까 너무 차가운 물도 안 되고 너무 뜨거운 물도 안 되고 우리 몸과 유사한 온도의 물을 마시도록 해주는 거가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부모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기가 사용하는 컵이라든가 텀블러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준비를 해서 학교로 보내는 부모님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닦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인 컵을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깨끗하게 닦고 햇볕에 말려야 된다. 그 컵으로 사용해야 된다.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종이컵을 사용한다든가 플라스틱 컵을 사용했을 때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도 있고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중요한 거죠. 대부분 PB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제품으로 물통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이제 그 외에 이제 중국 제품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환경 호르몬과 미세 플라스틱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플라스틱 물통이 오래되거나 또는 뜨거운 물을 넣거나 그랬을 때는 이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녹아져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은 어디로 들어가냐? 혈액으로 들어가고 잘못하면 뇌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되도록이면은 적절한 온도의 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이 음수대를 학생들 가까이, 그리고 자주 물을 마시도록 권유해 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땀 배출량이 많죠. 특히 운동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래서 낮 동안에 특히 이제 더욱 날씨라든가 온도 변화가 극심한 날에는 이거를 선생님들이 적절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만 학생들이 적절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특별히 음성에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평상시에도 항상 수분을 자주자주 섭취를 해줘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오해도 많고, 뭐 얼마만큼의 물을 마셔야 된다, 뭐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아까 좋은 정보들도 많지만 잘못된 정보들도 상당히 많이 시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 의학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거는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거짓 정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전달을 하고 교육의 지침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플라스틱 물병을 너무 오래 사용하거나 뜨거운 물을 너무 많이 자주 붓거나 그러면 결코 좋은 수분 섭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오염 물질 엄청나죠. 그죠? 우리 그 먼지가 공기 안에 엄청 많고요. 학교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엄청나게 다른 그런 오염 물질, 공기, 공해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큰 길 옆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식물이 충분히 공기를 정화해주지 못하는 환경 같은 경우에는 코로 숨 쉬지 않는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쁜 공기들이 기도를 통해서 다 이게 우리 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그 약품, 그러니까 장애 아동들일수록 여러 가지 약품들, 그러니까 정신신경 조절 약들을 많이 복용하는데 이런 약품도 학생들마다 다 다른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머리가 아팠을 때 뭐 두통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주 복용하게 되면 내성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그런 약품들도 다양한 부작용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감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품을 사용하는 거가 결코 교육적인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하도 문제 행동이라든가 충동 행동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 자체 때문에 다른 걸 할 수 없다 그러면 약품을 사용해야 되긴 하지만 약품 과다는 결코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거죠. 음주 흡연 줄이는 거. 이거는 이제 뭐 진짜 너무나 이게 모든 질병의 근원이 음주 흡연이죠.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과도한, 그러니까 그 운동이라든가 뭐 소풍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흥분되었을 때 또는 화가 났을 때 이랬을 때 이제 성대에다 힘을 주고서 막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는 오남용 행동들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 간단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유사한 매력적인 어떤 보기들을 주어졌을 때 이것을 골라낸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행동적 음성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적 음성 치료는 아까 일반적인 위에서 바로 얘기했던 이런
간접 치료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고, 특히 그 학교 생활, 교사 생활 하실 때는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실천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행동적 음성 치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게 여기에 속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유형 정도, 그리고 이게 뭐다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 교재를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209쪽에 나와져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청각적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녹음을 해서 듣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상 그렇게 학생들이나 이제 인지 능력이 있는 초등학교 1, 2학년만 돼도 자기가 녹음한 걸 자기가 다시 들어보는 거를 싫어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녹화를 하는데 엄청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공을 들이지만 내가 녹음하고 동영상 촬영을 한 거에 대해서 다시 듣는 거는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안 해도 되는 얘기들을 한다든가 또는 간투사가 너무 길다든가 이런 것들을 듣는 게 너무 민망하고 약간 좀 여러 가지 감정들,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감정들이 들어서 자기 자신의 소리를 다시 듣고 내가 이런 목소리를 내는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피드백 받는 게 별로 그렇게 유쾌한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치료를 위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행동적 음성 치료 방법의 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그 설명이 있습니다. 그 교재를 보면은 호흡 훈련보다 이제 문제의 설명이 나와져 있는데 이것도 아주 간단한 거예요. 너가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돼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라고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그런 불쾌한 또는 음성적으로 이제 청자가 듣기에 좀 안 좋은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주 좋은 목소리와 그렇지 않은 목소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목소리를 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가 이제 본인이 알아야지만 치료를 하는데, 앞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다시피 음성 장애들이 대부분 치료를 안 받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불편하지 않으면은 이 치료를 받지를 않거든요. 뭐 심리 문제도 그렇고 정신과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뭔가 일반적이지 않구나, 정상에 가깝지 않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아야지만 어떤 저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거나 무슨 어떻게 알아보거나 뭐 이러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객관적으로 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수정을 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이걸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저기가 생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새로운 음도의 확립입니다. 그래서 노음음도,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약간 고음, 남학생들은 약간 저음, 그래서 적절하게 나이와 성별과 상황에 맞게 이 음도 확립을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하죠. 이게 너무 이탈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일반적이지 않다. 이 정상이라는 말은 이제 예전하고는 달리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음도를 새로 확립하고, 그 다음이 이제 후두 마사지를 한다라는 거죠. 후두가 이렇게 어디든지 우리가 뭉쳐 있거나 긴장을 넘어와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뻣뻣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간단하게 후두 마사지를 합니다. 그래서 긴장과 이완, 그래서 이제 어깨가 이게 너무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본인도 모르는데 어깨가 아프고, 또는 마사지를 했을 때 이게 풀리는 감이 있고 또 피로 회복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마사지 방법은 뭐 후두 마사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근육들 에 다 이제 좋은 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개인에 따라서 이게 뭐 약간의 강도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프기도 하다. 뭐 이런 개인 민감도, 예민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마사지도 이제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호흡 훈련이죠. 앞에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 숨을 마시고 천천히 내뱉는 연습들. 그렇게 해서 날숨으로 이제 말을 부드럽게 살짝 천천히 시작하는 연습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입으로 숨을 많이 들어 마시거나 그럼 찬 공기가 들어가고 먼지가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호흡들. 그래서 천천히 많이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길게 숨을 내쉬는 훈련들, 이런 것들을 날숨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연습들, 이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상황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음성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이라든가 또는 정신적인 안정,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해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명칭으로 나와져 있는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다 먼저 시작하는 거가 이제 호흡 훈련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들숨과 날숨을 이제 자기 자신이 느끼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긴장을 이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다른 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과 세계를 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호흡 훈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시작되기 때문에 호흡 훈련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그렇게 특별하게 음성 치료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각적인 이제 피드백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웹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그리고 소리를 낼 때 어떤 음도로 내는지 이런 것들이 컴퓨터로 다 조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피드백을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좋아졌네 이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각적 피드백은 그러니까 음성 장애뿐만이 아니라 말소리를 잘 안 내는 사람들 또는 이제 아나운서처럼 목소리를 예쁘게 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고 또 많은 기계들,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와져 있는 거가 그 다음에 한숨, 하품 기법이죠. 한숨이나 하품을 낼 때 이렇게 처음에 부드럽게 내뱉으면서 그러면서 음성을 발성한다. 발성 연습의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긴장하지 않고 부드럽게 천천히 그 다음에 길게 이렇게 소리를 내는 연습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간접적 치료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적 음성 치료에는 뭐가 들어간다.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인데 다른 어떤 문제들한테도 다 유용한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체적 음성 치료입니다. 총체적 음성 치료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죠. 호흡, 발성, 공명, 조음을 모두 다 합쳐가지고 이제 음성 치료를 하는 건데 이건 사실상 언어 재활사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고 사실상 우리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행동적인 음성 치료라든가 간접적 음성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모든 학생들한테 거의 다 유용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총체적 음성 치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보면은 전문가들이 1대1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상태, 그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 목소리의 어떤 이상 정도 이런 것들을 다
다 파악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호흡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 사람한테는 발성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 사람한테는 공명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 사람한테는 조음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그 현재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적절한 방법을 쓰고 그 적절한 방법이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없을 때는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 총체적인 방법이 효과가 있는 거지.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을 자주 마신다든가 또는 호흡을 길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일반 통하지만 이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하 악센트 기법, 그러니까 악센트를 강량약해서 적절한 악센트를 주는 방법들, 그 나머지는 이완시키는 것들, 성대 기능, 성대를 부드럽게, 그러니까 너무 안 써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써도 안 되고 이것을 적절하게 활성화시키는 연습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죠. 공명, 비음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또는 비음이 너무 안 나왔을 때 여러 가지 기계 장치들을 통한다든가 해가지고 기계가 아니라 간단한 거울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코로 그 입김이, 그러니까 숨이 나오는지 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언어 재활사들이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언어 재활사들도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음성 치료를 받겠다고 언어 재활사를 찾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 종합병원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출연율이 많은 지적장애나 자폐아동들의 언어 치료 또는 언어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에 대한 저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교재 교구도 많지만 이런 총체적 음성 치료를 재활사들이 많이 한다. 자주 그런 저기는 아직 케이스는 제가 듣기에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은 알고 계시면 되고, 총체적이라는 거가 무엇이냐, 여기 있는 것처럼 호흡, 발성, 공명, 조음들을 통틀은 것이다. 모두 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거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치료의 이제 실제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장애, 음성관리, 촉진 접근법 해가지고 이제 나와져 있는데, 여기에서 뭐 크게 여러분한테 저기 할 거는 없고요. 여기 나와져 있는 것 중에 혀의 위치가 이제 나와져 있는데, 대부분 조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혀가 이제 구강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혀의 움직임들이 조금 이렇게 앞쪽으로 이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혀를 뒤로 발음을 하면 조금 정확한 발음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혀를 움직이는 그 운동의 그 거리 또는 공간 이런 것들을 확보함으로 해가지고 조금 명료하거나 정확한 발음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조금 고음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이 혀를 약간 뒤쪽으로 옮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앞쪽으로, 이게 너무 저음이어가지고 발음 명료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조금 앞쪽으로 옮겨서 발음하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발음 명료도가 조금 정확하지 않다 그랬고 조금 더 멀리 소리를 내고 싶다 그랬을 때는 혀를 조금 뒤쪽으로 움직이는 거가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 생체 피드백이라든가 또는 강도 변화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부드럽게 천천히 이게 부드럽게 천천히, 그 다음에 처음에 좀 약하게 이렇게 말하는 그 방법들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음성장애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그 장애아동들한테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작하기라고 하는 거는 씹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씹는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과대 음성에 대해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혀 입을 잡고 이렇게
이와 이를 부딪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자극들을 주고 또 혀를 많이 움직이게 해주고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혀의 위치 변경이라든가 강도 변화 이런 것들은 제가 실질적으로 장애 아동들한테 효과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저작하기를 해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다? 그런 케이스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 조작도 이제 그 갑상선을 눌러가지고 자기가 그 알게 느끼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크게 아직까지는 그 제가 현장에서 음성 장애를 몇 케이스 봤어도 크게 이렇게 효과가 크다 이렇게 저기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청각적 훈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듣고 내가 어떻구나라고 하는 거를 자극을 받게 돼서 내가 고쳐야겠구나 이럴 때는 이제 굉장히 좋은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학생들 또 모든 일반인들이 남용 소리를 너무 오래 지속적으로 크게 거칠게 힘을 줘서 하는 거는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나쁘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흥분을 했다고 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뭐 또는 뭐 화를 버럭 내가지고 뭐 성대를 팍 긁는다든가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결코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일반적으로 그 알고 있는 그죠? 사실상 앞에서 얘기한 간접 치료의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음성 장애의 중재 전략까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